네, 처장님. 우선 영상을 좀 보시죠. 저녁상에 올리려던 돈가스에 칼날이 묻혀 있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 4살 아이 주려고 자르다 치즈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네들 보상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은폐해서 합의를 했을 때 보상 절차와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때 그 보상 절차가 다르다는 건가? 네, 처장님. 어제 SBS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식품업체인 풀무원이 만든 돈가스에서 칼날이 나온 사건인데요. 아이들도 즐겨 먹는 돈가스라는 사실에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물 혼입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수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548건으로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이 바뀜에 따라서 유독 코로나 이후에도 간편 조리 제품의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물 혼입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좀 약속해 주시고요. 이물 혼입 부분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업들이 불량식품 피해 소비자의 정당한 컴플레인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가벼운 보상으로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으면 보상은 없다고 겁박까지 하는 그런 횡포에 소비자들이 당하기 일쑤입니다. 돈가스 사건을 발생시킨 풀무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식품 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대표님이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식품산업 전반에 그 영향력이 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일하는 상금 부의장도 식약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혹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국에서 봐주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더욱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식약처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2016년 2조 원에서 올해 4조 원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건기식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의약품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건기식의 매출 증가율이 865%까지 폭등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건기식을 예방 및 치료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과장 광고가 또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유산균 다이어트를 검색하면 몸의 체질을 바꿔서 체중을 감량시킨다는 후기성 제품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지금 조치가 미흡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SNS 부당 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은 2018년도 10,000건, 2019년도 9,800건, 2020년도 3,980건, 점점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밀크시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은 건기식인데 국내 기준에 따르면은 일일 섭취 권장량이 130mg이지만 해외 직구로 판매되는 제품은 한 알에 무려 5배나 많은 650mg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해외 직구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좋아져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기준에도 벗어났음에도 오남용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온라인 지명 광고, 홈쇼핑을 통해서 광고 노출이 많이 되는 제품 하나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식품 유형은 건기식이 아닌 혼합 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홍보 영상을 통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업체는 온라인 홍보물에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GMP 적용 업소라는 것들까지 내걸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비자들이 건기식으로 혼돈하기에 딱 좋게 만들어놨죠, 광고를. 얼마나 많은 식품들이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식품이나 건기식들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이 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보겠죠. 또 한 가지는 전자의료기기입니다. 탈모 치료 의료기기가 있는데 제품 광고를 보면은 모발 밀도 변화율 21%, 모발 붓기 평균 19% 효과가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임상 자료를 보면은 임상 대상이 30명밖에 안 돼요. 탈모 유형이 유전적인 것을 포함해서 다양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 30명 정도의 시험 규모로 효과를 제대로 증명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에 있는데 미국 FDA로부터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FDA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용 목적을 확인해 보니까 탈모 치료가 아니라 모발 촉진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FDA 승인을 받을 때 탈모 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FDA가 승인한 다른 탈모 치료 의료기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탈모 치료 의료기기에는 사용 목적이 탈모 치료라고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DA로부터 탈모 치료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허위 가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허가받지도 못한 탈모 치료가 어떻게 국내에서는 탈모 치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지, 혹시라도 국내의 허가가 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좀 통해서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장님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 방안 마련해 주시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